말씀해 주시죠. 네,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 콜롬비아 카운티에 위치한 한 마을은요, 그 도로들이 막 쩍쩍 갈라지면서 아예 막 녹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밑에 그렇게 갈라지고요. 왜 이래요? 저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영화 사일런트 힐의 배경이 되기도 한 마을인데요. 이름은 센트 레일리아라는 곳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곳을 이제 죽음의 도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원래는 광산 자원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땅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사람들이 불렀는데 그만큼 번성한 그 탄광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의 비극이 시작된 게 있는데요. 바로 작은 화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0여 년 전인데요. 쓰레기 소각장에서 작은 불이 납니다. 근데 이 불이 하필이면 지하에 있는 그 석탄층으로 옮겨 붙습니다. 붙어서 이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이제 마을이 굉장히 찜통처럼 달궈지고 땅이 꺼지고 길이 갈라지고 온 마을이 이제 불이 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진화 작업이 한 20년 동안 계속 됐어요. 불길이 이제 잡히질 않고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이제 완전 유독가스로 가득 차고 결국에 이제 주 당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주하라고 이주 명령까지 내리고 그 지금 이제 마을 연결하는 도로까지 끊깁니다. 끊긴 상태에서 유령 마을로 전락을 해버렸는데 10년 동안 탔다고요? 계속 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54년 정도 계속 타고 있는데 너무 타다 보니까 연마을까지 얹어서 폐쇄됐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최근에 이 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극한의 현장에 자신만의 어떤 기록을 남기기 위한 여행자들인데요. 저런 식으로 이제 흔적을 계속 남기는 거죠. 근데 막 모험을 즐기는 분 같진 않은 느낌인데. 진짜 아저씨 같은데. 네. 아까 그 경고판에는 게스 자체도 위험하다고 써져 있던데 저 흡입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숨을 걸고 진짜로 목숨을 걸고? 예, 직접 그리고 위험한데 동네 아저씨 다 같은데 가는 알고 보면 뭐 거예요. 네이비실 출신 뭐 이런 거 아니야? 또 미국의 한 여행사에서는 아주 특별한 또 투어 상품을 최근에 출시를 해서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달리는 차에서 뭔가를 발견하죠. 차에서 우르르 저렇게 진짜 이제 목숨 걸고 하는 무언가를 거다. 찾아갑니다. 보고 있어. 이쪽으로 오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라 진짜 위험한 건데 저거는. 보시는 게 저게 바로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인데 이 여행사가 이제 토네이도만 전문적으로 보는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난 관련 상품만 만드는 여행사인 거죠. 이 여행사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이름은 이제 로저 힐이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스톰 체이서입니다. 지금까지 본 토네이도가 한 630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런 전문가도 이제 그 자연재해 앞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할 수 없는데요. 관광객을 인솔해서 갈 때는 항상 그 경찰관이랑 또 이제 의사랑 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런 토네이도 같은 거 위험한 거를 보러 갈 때는 탈출할 수 있는 루트를 필수적으로 마련을 하고 가는 게 철칙이라고 합니다. 경찰관이랑 의사분들을 같이 동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토네이도가 막 와가지고 위험한데 꼼짝 마! 움직임 쏜다! 뭐 이렇다고 막 토네이도가 쓰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오더라도 저는 의사입니다. 저 그렇게 같아요. 다치면 다 같이 예. 다치는 건데. 혹시 진짜 제대로 덮치는 게 아니라 만일의 사태, 뭐 응급처치 정도. 예, 만일의 예. 사태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근데 이거는 토네이도 이 관광을 떠났다가는 뭐 잘못돼도 컴플레인 걸 일이 없겠네요. 그죠? 이미 저 세상으로 갔으니까. 컴플레인은 없겠죠. 예, 여기서 사고가 나면 죽음을 뜻합니다. 예.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토네이도를 쫓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자연이 선사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 때문인데요. 정의롭네요. 저런 거 바로 옆에서 보면은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 서 있는데. 그럴 것 같아. 저런 아름다운 광경 때문에 이제 목숨을 걸고 저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그러고요. 안전 장치만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우리도 한번 좀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여행 코스죠. 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세다고 그럽니다. 이제 뭐 풍속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 등급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건물을 그냥 통째로 박살낼 정도 그런 것도 있고 기차 같은 거를 뭐 그냥 휘감는 그런 파괴력도 있고 평균 한 10km 이동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센 거는 한 수백 킬로까지 이동을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무시무시하네. 너무 위험한데 사고 위험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톰 체이서가 있었는데
본인과 아들과 그다음에 기상 전문가와 같이 토네이도 관측하려고 갔는데 3명 다 죽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요.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대부분 이제 지하나 이렇게 안전시설이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남아공 그 데니스빌이라는 그 마을에서 있었는데 굉장히 큰 토네이도가 한번 몰아닥친 적이 있거든요. 집이 막 다 날아가고 했는데 집주인이 피했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담벼락에 본인이 쓰던 냉장고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작동을 해보니까 작동도 제대로 되고 이렇게 선반 같은 것만 살짝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한국산 냉장고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우리나라 있었습니다. 냉장고. 원상태다 그냥. 근데 저 냉장고가 수출용과 내수용이 똑같습니까? 다를 것 같아요. 수출용은 단단한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리한데. 품질이 뛰어난 건 알고 있는데 아마 수출용이 아닐까. 우리나라는 뭐 토네이도가 안 오니까 일단 뭐 그런 걸 뭐 감안해서 제작을 했겠죠. 자, 마지막으로 알찬 여행 정보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행 정보는 항공기에서 기내식을 맛있게 드시는 법을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굶고 타야지. 공복에 타라고요? 항공기 운항 중에 윙하는 소음 때문에 우리 인체의 이감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면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좀 끼시고 귀를 좀 막으시고 드시면 조금 더 맛있게 기내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미리 준비한다고 이거 끼고 계속 있으면 정신 차려보면 앞에 스티커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냥 자기 차례 통과될 수 있어요. 예.